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배달팁 제도를 전격 도입하면서 배달비 유료화 흐름이 가속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여파에 인건비 인상이란 이유인데 당장 배달비마저 감당해야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사실 최근 이제 배달비를 놓고 시끄러웠던 게 치킨이었죠. 맞습니다. 이미 이제 치킨값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 배달비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치맥하셨어요? 치맥 어제 저 못했습니다. 예, 사실 방송하시는 분은 1시에 게임 끝나고 하기엔 좀 부담스럽죠. 네. 사실 이전 게임이었던 멕시코전에서 사실 저는 치맥을 시켜봤어요. 네. 치킨집에 전화를 했더니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제는 아마 2~3시간 걸렸어도 뭐 소비자들은 흔쾌히 뭐 값을 지불했을 텐데 문제는 치킨 값이 어느새 이제 호텔비처럼 됐어요. 텐텐. 부가 서비스? 팁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 시대를 연 것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배달비 2,000원을 또 내라 라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내가 치킨 한 마리 배달시켜 먹는데 2만 원으로 갖고 안 되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치킨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해서 AI 사태가 있었을 때 업체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서 치킨값 인상만은 좀 자제하라고 했던 부분, 원가를 공개하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치킨입니다. 네. 근데 어느새 지금은 보면 치킨값이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AI 여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서 치킨 원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값은 내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이렇게 치킨값을 올린 것도 내리지 않고 거기에다가 배달비를 따로 받겠다라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지? 소비자는 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제기가 됐거든요. 실제 이제 한 시장 조사 기업이 이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내놨는데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배달비가 없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죠. 사실 치킨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많습니다.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거의 시장을 뭐 과점처럼 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노브랜드, 브랜드가 없는 이 업체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냥 제품 가격에 배달비를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조사업체의 통계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배달비 유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소비자 10명 가운데 9명이 배달료 인상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배달비가 없는 치킨 브랜드를 선택하겠다라는 응답이 80%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65%가 배달료를 내면서까지 이제 음식을 시켜 먹고 싶지는 않다. 물론 뭐 치킨 이외의 배달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긴 하지만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음식이든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 소비자의 불만이 굉장히 이제 고조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대목입니다. 네. 이 주문 금액에 제한을 둔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부추기는 요인인데요. 그러니까 배달이 가능한 최소 금액을 정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4인 가구가 기준이 아니라 2인 가구, 1인 가구가 대세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음식 한번 시켜 먹으려고 하면 음식값이 최저 10,000원. 그리고 이제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업종별, 업체별로 달라져서 지금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15,000원 이하이면은 배달을 안 해주고 거기다 또 추가로 배달앱 이용료 2,000원을 더 받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배달업체 내지는 이제 이런 이제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들 주문하는 이제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나 치킨 업체의 경우에는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이지만 배달사원의 최저임금 적용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편의점 근무하는 사람의 최저임금과 어떻게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배달사원의 최저임금이 같겠느냐. 배달사원의 경우는 시간당 10,000원까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배달 알바 시간을 줄이고 직접 자기가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쪽으로 얘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배달 앱이죠. 배달의 민족이 배달비 유료화에 나서면서 파장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 앱에 등록된 음식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배달의 이 민족은 이제 뭐 광고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음식점 거의 한 20만여 개 업종이 여기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6일부터 배달 유료화를 선언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이 배달 음식점 등록을 해서 주문 건수를 봤더니 1억 5천만 건이 넘고요. 와, 네. 여기 주문을 통한 이제 주문 음식 금액 총액이긴 합니다만 3조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 배달만을 전용으로 한 업체로서 굉장히 유료화가 선도 업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따라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조만간 배달의 민족 이외에도 후발 업체들까지도 아마 이제 유료화에 이제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배달의 민족, 뭐 배민이라는 이 애칭으로도 많이 불리는데 사실 소비자들이 앱을 이용해서 배달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맞습니다. 네. 사실 전체 이제 배달 시간 과거에는 주로 자장면 이제 이사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자장면 위주의 시장, 뭐 피자든 이 패스트푸드 위주에서 지금은 이런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양식이든 뭐 디저트든 회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난해 배달 음식 시장이 총 15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앱을 통한 스마트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이 한 20-30%, 3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국제적인 트렌드입니다. 스마트폰화되면서 가볍게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 배달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앱에 이 대기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다 보니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이 글로벌화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도 이런 배달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혁신이 미국에서도 가장 활발해지고 있어서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배달이 그렇게 발달된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앱을 이용한 뭐 피자 정도를 하게 되면 가능한 한 이제 통할 굉장히 이 배달 영역도 확산되고 있고 신기술이 적용되면서 더 빨라지고 기술이 굉장히 배달 체계의 어떤 혁신을 이루는 그런 이제 새로운 영역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달앱의 발달로 배달에 대한 수요, 공급도 이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여러모로 소비자와 업체 간의 갈등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무료 배달을 중단한 음식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역시 이제 인건비 상승이 꼽히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백화점을 가든 아니면 이제 어떤 호텔을 가든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는데 갑자기 배달이라는 굉장히 서민과 직결된 먹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배달비를 따로 이제 받는다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 음식점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치킨과 같은 이제 배달 음식 값은 몇 년째 이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이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배달의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혹은 배달앱을 통한 별도의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 보니까 적자를 피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이제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이게 배차 우선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2,000원 내지 이상을 책정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1,000원까지만 받아라. 네. 그러면서 이제 유야무야 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유료 택시에 대해서는 이런 적용을 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이런 이제 국민 간식과 이제 밀접한 오히려 이제 치킨에 대해서는 앱 이용료를 따로 별도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 잣대를 또 들이대고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뭐 아까 뭐 앞서서 미국 얘기 잠시 해주시긴 했는데 해외의 경우는 이렇게 배달비를 따로 별도로 책정을 하는 게 보편적인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네. 물건값에 우리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면 150원은 이미 부가세가 기본적으로 제품 가격에 포함이 돼 있어서 네. 거기에 부가세를 우리가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값 이외에 플러스 텍스가 주별로 따로 붙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 있다 보니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배달 자체 품목이 굉장히 적다 하더라도 굉장히 당연히 배달시키게 되면 피자를 시킬 경우 15달러짜리 피자를 시킬 경우 15달러 기본적으로 배달료 2.75불이 더 붙고요. 거기에다가 팁으로 음식값이 15% 팁으로 더 줘야 돼요. 그걸 흔쾌히
이제 이 시민들, 미국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사실 뭐 독일이나 유럽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거리 병산제, 최소 주문 가격이 낮을 경우 배달 유로는 더 얹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와 이제 배달 문화가 굉장히 달랐던, 네. 물건을 사고 구매하는 부가세 개념이 달랐던 민족이고,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이제 이런 배달이나 아니면 부가세의 경우는 물건값에 포함시켜서 업체에서 혹은 주인들이 이제 감안했던 걸 겉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초기에 반발이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당장 드는 걱정은 짜장면 시켜 먹을 때도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유료 배달 시스템이 전 업계로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우려 또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소비자와 업계의 갈등은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시장, 배달 시장은 계속 급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근데 눈여겨볼 것이 이런 과연 소비자들한테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가하는 측면인 거냐?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떤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서 배달이라는 앱을 통한 IT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사업이 나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갈 거냐. 네. 이 부분 후자라면 소비자들 기꺼이 돈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거든요. 배달의 논란이 뭐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 경기가 살아나서 기적적으로 이제 타협점을 찾는다면 이거는 뭐 추가로 더 돈을 낸다 하더라도 익스큐즈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이제 이 방향, 정책으로 인해서 그 피해 부담을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퇴를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배달비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